유닛 2에서 인오르가닉 파트에서 그룹 1, 그룹 2 내용이 나오지, 그치? 예. 근데 그룹 1하고 그룹 2는 알다시피 그룹 1 뭐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듐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아. 근데 이제 A레벨에서는 그룹 2가 더 중요하지. 베릴륨은 거의 안 나와. 베릴륨 빼고 마그네슘, 그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근데 얘네들도 다 메탈이긴 메탈이지만 우리가 이 옆에 주기율표에 이제 요 옆에 칼슘 옆에 이렇게 있는 뭐랑 좀 비교가 되는 메탈이야? 트랜지션 메탈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트랜지션 메탈하고 비교되는 게 되게 반응성이 커. 왜? 얘는 이제 알카리 메탈이야, 알카리. 얘도 알카리 메탈 계열이지. 원래 정식 명칭은 알카리 얼스 메탈이란 표현을 써. 얼스 메탈. 지구상에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카리란 뜻 자체가 소듐이 요거씩 적어놔야지. 소듐이 물에 녹아서 NaOH, 알카리 솔루션, OH 마이너스 하이드록사이드 있으면 알카리라 그랬지. 그리고 하이드로젠 가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옥시데이션이 잘 되지. 뉴클리어스하고 아우터 모스 일렉트론 사이가 거리가 머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반응성이 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5레벨 때 나왔던 거. 물론 그룹 1이 그룹 2보다 반응성이 크지. 더 이제 리액티브 하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음, 그래서 그룹 1하고 그룹 2 메탈이라고 하는데 그룹 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하는 거고 실은 여기서 이제 그룹 2가 더 중요하겠지. 기본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카리 메탈이야. 둘 다 Na 발란싱 할 줄 알아야 돼. 솔리드가 물에 녹아서 H2O 발란싱 리퀴드 그다음에 알카리 솔루션 ENaOH AQ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순서를 보면은, 물론 그룹 1이 세니까, 우리 옛날에 외울 때 이렇게 했잖아. 카나리, 뭐 이런 식으로. 말, 알. 여기까지 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룹 1, 2 중에서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작은 거지. 물론 이제 베릴륨이 더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요런 거 조심하자. 이 리퀴드는 이제 콜드워터야, 콜드워터. 그래서 마그네슘이 콜드워터랑 반응을 하긴 하는데 소듐 그룹 1 같은 경우는 거의 격렬하게 바이올런틀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 포타슘 특히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룹 2는 그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진 않아. 그리고 콜드워터랑도 반응하지만 마그네슘이 스팀하고 반응해. 심볼 조심해. 여기 요거 스팀이야. 콜드워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틀려 좀.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만들고 하이드로젠. 요 식이 이제 가끔 나오지. 비교되는 식이니까. 그 다음에 그룹 1하고 그룹 2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우리가 색깔을 띠는 것도 성질을 갖는 거잖아. 그치? 색깔 띠는 거 잠깐 얘기해 보면은 포타슘 아이온이지? 아이온, 라일락. 그 다음에 라일락, 소듐 아이온은 옐로우, 오렌지.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브릭 레드인데 얘도 어차피 그냥 레드. 2 플러스 레드. 그 다음에 리튬도 레드야.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은 색깔 안 띄어. 색깔을 안 띄는 게 아니라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 잘 나오거든. 얘도 레드야. 레드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어, 3개.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힌트를 레드를 주고 딴 힌트를 줘가지고 물질을 찾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움, 애플 그린 외워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쿠퍼까지, 쿠퍼 블루그린까지 외워야겠지. 음. 프레임 테스트하는 것도 5레벨에서 했는데 프레임 테스트하는 것까지 내용이 다 나와. 이 색깔 다시 적어놓고 얼른 색깔 적어놓고 됐지?
그 다음에 그룹 1하고 그룹 2하고 틀리게 그 그룹 2 계열 한번 쭉 써놓고 해볼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얘 4개 외워. 순서대로. 밑으로 쭉 나가는 거야. 여기 계열의 설페이트. SO4지, 그치? SO4, SO4. SO4 E-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 2 설페이트란 표현을 써. 설페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룹 2 하이드록사이드. 똑같이 MgOH2, 그 다음에 CaOH2, 그 다음에 SrOH2, 그 다음에 BaOH2 이렇게. 그래서 이건 되게 단순해 외우는 패턴이. 이제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솔루블 합니다. 이거. 그룹 2 설페이트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하다? 솔루블 합니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우리가 바리움 설페이트는 화이트 PPT라고 외우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럼 얘도 거의 PPT야. 거의 솔리드 PPT. 그럼 얘는 어때? 물에 되게 잘 녹는다는 얘기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바리움 설페이트가 화이트 PPT니까 그룹 2 설페이트는 밑으로 갈수록 인솔루블 하구나. PPT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 2 하이드록사이드는 얘가 알카리성이 pH가 제일 높아. 왜 pH가 제일 높냐면은 얘가 물에 되게 잘 녹아. 잘 녹는다는 얘기는 이온화가 잘 되는 거거든. OH-를 되게 많이 내놔. 그래서 스트롱 알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거의 뭐겠어? 얘하고 얘는 거의 안 녹거든. 얘는 완전한 거의 PPT에 가깝고 얘도 거의 PPT야. 거의 PP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룹 2 설페이트, 그룹 2 하이드록사이드. 이것도 되게 시험 문제 간단하게 잘 나오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SR도 요즘엔 잘 나와. 중간에 껴있어서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엔 잘 나온다고. 그룹 2 설페이트 밑으로 갈수록 인솔루블, 그룹 2 하이드록사이드 밑으로 갈수록 솔루블. 근데 어떻게 외우라고? 바륨을 기준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그룹 2 설페이트나 그룹 2 하이드록사이드가 왜 잘 녹고 안 녹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설명하는 파트는 너무 어려워서 빠졌어. 캠브리지에선 나오는데 edexcel에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그룹 2의 더멀 디컴포지션을 보자. 더멀 디컴포지션 알고 있잖아, 그치? 예. 더멀 디컴포지션. 근데 더멀 디컴포지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가 메탈 카보네이트. 실제로는 그룹 2 카보네이트나 그룹 1 카보네이트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탈 나이트레이트. 카보네이트 알지? CO3. 나이트레이트 알지? NO3. 둘 다 열을 가하면 히스팅을 해주면 분해가 된다고. 근데 이제 메탈 카보네이트는 정식이 원래 이래. 메탈 카보네이트는 정식이 이렇게 해서 메탈 옥사이드 되고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가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 라임 워터 턴투 밀키로 확인해 주면 되지.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여기서 좀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예외적인 게 만약에 내가 칼슘 카보네이트를 분해를 해. 칼슘 옥사이드하고 CO2로 분해가 되겠지? 이게 뭐 어떤 특정 온도가 있다고 그냥 500도라고 하자. 근데 그룹 1은 메탈 카보네이트는 똑같은 500도를 주면 만약에 얘는 분해가 안 돼. 이거는 소듐 그룹 1 자체가 반응성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야. 물론 그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어. 그러면은 이런 그 메탈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룹 1이라 그래도 카보네이트나 나이트레이트는 리튬 카보네이트는 안 그래. 리튬 카보네이트는 리튬 옥사이드하고 그다음에 CO2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룹 1의 맨 위에 리튬이 있잖아. 얘가 반응성이 그룹 1에서는 제일 작잖아. 근데 옆에 있는 뭐 베릴륨은 안 나와. 베릴륨은 실제로 반응은 좀 다른 양상을 띠니까 마그네슘, 그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행동해. 그룹 1인데 그룹 2처럼 행동해. 왜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래? 그러면은 리튬 아이온하고 마그네슘 2+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래.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래. 그게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리튬 아이온하고 마그네슘 아이온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게 문제 설명으로 나와줬지. 그래서 더멀 디컴포지션 할 때 그룹 1이 그룹 2하고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그룹 1의 리튬만. 그래서 카보네이트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카보네이트. 다 적었지? 그러면은 나이트레이트가 중요해. 나이트레이트가 여기서. 나이트레이트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룹 1하고 그룹 2하고 완전 틀려. 그룹 1 소듐 나이트레이트 있지? 얘는 소듐 나이트리트라 그래. NO2 플러스 2분의 1 O2. 옥시전 하나만 나와. 이거 조심하자. 나이트리트라 그래. 예. 명칭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그룹 2랑 그 외 메탈, 그 외 메탈들, 뭐 쿠퍼 이런 것들 있지? 예? 그룹 2가 아니더라도 걔네들은 CaNO3 2 화살표 CaO 플러스 NO2 가스, 그 다음에 O2 가스. 계산 문제도 잘 나와. 이게 발란싱이 좀 어려워. 발란싱이 2, 2, 4, 1. 그러니까 얘가 이몰이 있으면은 가스는 5개지. 합치면 4개랑 5개가 2.5배. 그 계산하는 문제로 나와. 왜 토탈 가스 이렇게 토탈 가스의 볼륨은 하고 물어보거든, 문제. NO2 같은 가스 되게 중요해. 눈에 보여? 브라운 가스로 보여. 옥시전 가스는 테스트 알지? 리라이티드 글루잉 스프린트, 그치? 예. 그 그룹 1하고 그룹 2가 반응하는 양상이 완전 틀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리튬은 누구처럼 행동하다고 그랬지? 그룹 1이지만 리튬은 그룹 2처럼 행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처럼 하지 않고 그룹 2처럼 리튬 옥사이드에다가 NO2 나오고 O2 나와. 밸런싱은 여러분이 해보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그치? 됐어? 근데 이제 경향성도 있어, 경향성. 요것도 적어놨지? 다음 거. 경향성이라는 얘기는 그룹 2로 카보네이트를 한번 쭉 적어볼게.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칼슘 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계열들은 다 솔리드야. PPT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룹 1 카보네이트는 물에 녹일 수 있고, 스트론튬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바륨 카보네이트. 물론 여기다가 이제 나이트레이트 대신 써도 상관없어. 근데 얘네 그룹 2 카보네이트나 그룹 2 나이트레이트가 밑으로 갈수록 더멀 스테빌러티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더멀 스테빌러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열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얘가 한 300도에서 분해가 돼. 그럼 얘는 300도에선 분해가 안 돼. 분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고 얘는 높은 온도에서 분해된다. 그걸 유식한 표현으로 더멀 스테빌리티가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해. 나이트레이트도 똑같고. 근데 이 더멀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봐봐. 마그네슘 2+. 작지, 그치? 그 다음에 BA는 크지? 2+ 좀 크다고. 커. 그래서 포지티브 아이온, 쾌타이온의 사이즈가 증가해. 사이즈가 증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거티브 아이온이 얘가 작고 차지 덴시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카보네이트가 이렇게 쏠려오는 그림 알지? 이렇게 엘렉트론 클라우드가 디스토트 돼 CO3. 그러면서 CO3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CO3 이렇게 있어야 돼. 아이오닉 본드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분해가 잘 안 되거든. 이런 그림이. 근데 엘렉트론 클라우드가 이쪽으로 또 쏠려와. 그래서 CO3가 분해가 잘 돼. CO3에서 CO 본드가 약해지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가 분해가 쉽게 말해서 잘 됩니다. 얘는 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즌을 써야 되잖아. 리즌 한번 써볼게, 간단하게. 파지티브 아이온의 레디어스 사이즈가 커져. 어디로 갈수록? 그룹 2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밑으로 갈수록 레스 뭐해? 폴라리제이션이라 그러지 이거를. 레스 폴라리제이션 애니온. 애니온이 네거티브 아이온. 애니온 CO3 마이너스 이렇게 또는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돼. 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되는 게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그룹 2에서는. 그 외에 잡다하게 오레벨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그냥 같이 하면 되겠지. 그치? 노트 필기 잘 해놓고 내용을 선생님 한 말을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좋겠어.